난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사는 40살이 조금 안 된 노총각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자주 만나는 여인이 생겼다. 주책을 떤다고 해도 좋다. 그래도 그녀는 나의 훌륭한 여인이다. 우리 부락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젊고 그 이로는 거의가 70살이 넘거나 가까운 노인네들 뿐인데 어떻게 여자가 생겼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여인을 우리 부락에 두었다. 전에는 비나 면소재에 나가서 다방이 아가씨들에게 돈만 허비를 하였지만 이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젊은 놈이 도예지에 나가고 왜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른다. 엄마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살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마 노숙자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차비 몇 푼만 있으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하다못하여 동전 몇 입만 있으면 자신의 안부라도 전하고 할아버지의 소식이라도 물을 수가 있을 것인데 소식은커녕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신 것도 모르니 나의 그런 추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리라. 남들처럼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올 마음도 먹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꿈만 꾸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나에게 여자가 생긴 것은 내가 우리 부락에서 제일 젊은 탓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공병으로 근무를 하며 전기 배선이며 각종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1등 공신이라면 공신이다. 무지한 시골 사람, 그도 나이가 6, 7세가 가장 나 빼고 젊은 나이이다 보니 집에 전기가 나가도 내가 가서 손을 봐줘야 했고 농기계가 고장이 나도 어려운 것은 전문가를 불러야 했지만 간단한 것은 내 손으로도 주무르면 가동이 되었기에 나의 존재는 우리 부락에서는 없어선 안 될 존재요. 나에게 미움을 받으면 유일하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트랙터도 출장을 안 나가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어찌하면 나에게 미움을 안 받으려고 나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니 그럼 나의 존재의 중요성을 대충 짐작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락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7살이란 말은 하였다. 그런데 그 나이의 노인이 바로 나와 만나는 여인, 어쩌면 할머니이다. 어떻게 그런 노인과 만났느냐고 의심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에서도 그 할머니는 마치 손자 며느리처럼 음식일은 전담을 해주었지만 부락에 다른 노인들은 불황리라 의뢰 하는 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을 하면 아마 대경실색을 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하나뿐인 우리 고모가 사는 도예지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작년 봄의 일이었다.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출하적길로 치면 만사가 헛사이다. 그래 할아버지는 고모에게 부탁을 하고 난 가끔 찾아갈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실으나 좋으나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드려야 했기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밑반찬도 만들었지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자 난 걸핏하면 라면요. 그도 아니면 굶기가 일쑤였다. 어쩌다가 남의 논이나 밭을 트랙터로 갈아주는 날이면 나의 배는 기름진 음식으로 호강을 하는 날이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작년 초여름 그날도 남의 밭을 트랙터로 갈아주고 기름진 음식에 푸짐한 일당도 받았다. 그러니 생각이 나는 것은 나 만날 여자가 필요했다. 성수총각 어디가 해가 막 지기 시작을 하자 나의 전용 자가용이자 비닐하우스에서 물건을 수확하며 읍이나 면 소재지의 공판장으로 출하를 할 때 쓰는 트럭이 올랐다고 막 시동을 거는데 우리 이웃에 사는 우리 부락에서 나 빼고 가장 젊은 할머니가 차창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면에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왜요? 차창을 내리며 그래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돼 하고 물었다. 그러세요 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아주 난감하였다.
면 서대지에 물건을 사러 간다는 말은 하였지만 실상은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길인데 말이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정말이지 없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간혹 밑반찬을 해주던 그런 할머니였고 담장 하나 사이의 집에 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성수총각 장가한가 마을을 벗어나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시골 구석으로 누가 시집을 오긴 한데요. 웃으며 말하자. 문제요 문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주었다. 의리부락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산길을 한 20분 달리고 그리고 지방도로 10분을 달려야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 얼마 있다가 올라갈 거지? 도착을 하자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1시간 오면 올라가야 하자. 그럼 그때 여기로 오면 돼 하고 묻기. 네 하고 대답을 하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주며 길을 건넜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20분이면 되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내가 다방에 아가씨를 만나러 온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었다. 시골의 다방의 아가씨들은 생각보다 어린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나이가 22살이니 21살이라고 하였지만 자세히 살피면 어리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난 그 다방에서 제일 어려 보이는 아가씨를 만났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 후 차를 주차해둔 곳으로 갔더니 이미 그 할머니는 차 옆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있었다. 대답을 안 하였다. 타세요. 차의 주석문을 열어주며 말을 하자 대답도 안 하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지방도로를 벗어나기 전까지 난 할머니의 눈치만 살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였다. 성수총각 여자 만났어? 산길로 접어들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림이 없었다. 못 참겠어?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하며 말을 하였다. 작년이니까 그 할머니 나이 61살이었지만 그래도 여자의 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방금 다방 아씨를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매야 했다. 난 늙어서 어디서 들으니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할머니? 놀라며 할머니를 불렀더니 저기 산 입구에 차세요. 할머니는 놀랍게도 말을 하였다. 할머니. 놀라면서도 난 할머니 말대로 산 입구에 차를 세우고 불이란 불은 다 껐다. 황당하였다. 생각을 해보라. 40도 안 된 놈이 70에 가까운 할머니야. 그러나 그런 후 언제라도 생각이 있으면 날 만나고 다시는 그런 데 가지마. 할머니가 말을 하였다. 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할머니와 난 우리부락에 도착을 하였다. 잠을 청하였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할머니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허물어져 우리 집과 할머니 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 나직하게 방문에 입을 대고 불렀다. 누구? 성수총각? 할머니 역시 나직하게 물었다. 네 하고 대답을 하자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할머니가 말을 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방 뒷문으로 와. 막 돌아서라는데 할머니가 나직하게 말을 하였다. 할머니 집은 여름이면 바람이 지나가게 하여 시원하라고 방문이 앞가디에 2개가 있었다. 그 방의 뒷문은 우리 집이 아니면 안 보이는 그런 문이었다. 뒤 안으로 돌아가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왜?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게 아니고 난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을 하였다. 그럼 뭐?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며 물었다. 몰라 불꺼. 마치 수줍은 새색시 마냥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다. 네 하고 대답을 했다. 할머니? 나는 물었다. 좋다마다. 할머니가 웃었다. 대신 그런 데 가면 싫어. 늙어도 질투는 있다는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다. 질투해요? 하고 물었다. 대답을 안 하고 외면을 하였다. 좋아요. 대신 매일 문자 금연 안 돼요 하자. 응 매일 기다릴게 하며 웃었다.